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사교 댄스는 무슨.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상관하니? 어머님,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인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착한 사연은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신 그녀는 67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해와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40년 동안 채소 가게를 하다 은퇴한 박순자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40년이라는 세월, 망원시장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마치 어제 같은데 벌써 1년 전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가락시장으로 물건을 떼러 갔어요.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지만 두 딸을 생각하면 그저 견뎌내야 했죠. 남편이 떠나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큰딸 미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참관 수업 오는데.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딸 앞에서는 웃어야 했어요.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미연아, 울지 마. 작은 딸 수연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자기 방에서 공부만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일기장에 아빠 보고 싶다고 썼더라고요. 그걸 보고 밤새 울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 고된 일을 하실 수 있으셨나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33살의 나이에 두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은행에서 빚도 내고 보험금으로는 장례비도 겨우 치렀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첫날, 떨리는 손으로 채소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 가게 언니가 다가왔어요. 순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처음에는 손님들도 못 알아보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이 무는 얼마예요? 하고 물으며 가격도 제대로 대답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장사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순자 엄마네 시금치가 제일 싱싱해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새벽 시장에 갈 때면 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결혼하고 처음 얼마가는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곤 했거든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큰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의대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져서 다른 친구들처럼 과외도 제대로 못 시켜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작은 딸도 교대에 들어갔어요. 둘 다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문득 더 큰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시계를 보게 되고, 이제 시장 갈 시간이네 하다가 문득 깨닫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버사교 댄스 교실 초보자 환영. 처음엔 그냥 지나칠 걸 그랬나.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젊은 여자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더군요. 어머, 들어오세요. 처음이세요. 이쪽으로 와서 구경하세요. 그때 처음 뵈었어요. 김재현 씨를. 깔끔한 옷차림에 은백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이 첫 수업입니다. 그 목소리가 왜 이리 떨리던지. 그날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면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재현 씨도 저처럼 배우자를 하늘나라로 보낸 분이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늦바람이 났대. 젊은 남자랑 어울린대. 전혀 사실이 아닌데 가슴이 아팠어요. 큰딸 미연이가 처음 댄스 교실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무슨 이 나이에. 사람들 웃어요.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더 마음 아픈 건 사위의 말이었죠. 어머님, 돈도 다 잃고 망신살이나 뻗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재현 씨와는 그저 춤을 추는 친구 사이일 뿐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는지. 작은 딸 수연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어느 날 댄스 교실에 와서 저를 지켜보더니 마음을 바꾸었어요. 엄마, 너무 행복해 보여. 제가 이기적이었네요. 재현 씨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순자 씨,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나이에 찾아온 이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오해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 전환점은 복지관 댄스 경연대회였죠. 복지관 댄스 경연대회 날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죠.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로 처음으로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딸들이 와준다고 했거든요. 재현 씨와 탱고를 추기로 했어요. 처음엔 서로 발만 밟았는데 연습하다 보니 호흡이 맞아지더군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객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원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파이팅! 손주들이었죠. 미연이와 수연이도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요. 무대가 끝나고 3등상을 받았을 때였어요. 재현 씨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춤추면서 친구로 지내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순자 엄마, 참 멋있었어. 우리도 댄스 좀 가르쳐줘.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큰딸이 어느 날 혼자 찾아와서는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달라지셨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재현 씨도 댄스 교실 수업이 끝나면 이제는 당당하게 저를 마중 나와주세요. 처음엔 창피해서 몰래 만났는데 이제는 함께 시장도 가고 점심도 먹어요. 시장 사람들도 재현 씨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어머, 순자 엄마 댄스 파트너가 이분이셨구나. 참 점잖아 보이시네. 평생 단골이었던 생선 가게 언니는 이제 재현 씨 와이셔츠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주면서 챙겨주세요. 매주 일요일이면 재현 씨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도 먹고 가끔은 즉흥적으로 춤도 추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해요. 어느 날은 재현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죠. 병원에서 며칠 계시는 동안 매일 죽을 끓여다 드렸어요. 순자 씨, 이제 우리 나이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린 아직 젊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체조도 하고 점심엔 댄스 교실에서 다른 분들을 가르치고 있죠. 복지관에서 우리를 보조 강사로 초빙했거든요. 특히 기쁜 건 손주들이에요. 재현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일요일이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시니어 커플 댄스 교실이라고 재현 씨와 제가 강사를 맡게 됐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늘 커피를 마시러 가요. 재현 씨는 아메리카노, 저는 보리차.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나면 이야기를 나누죠. 순자 씨,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맞아요. 처음엔 서로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제는 큰딸이 찾아와서 깜짝 놀랄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행복을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도 응원할게요. 요즘은 시장에 가면 예전 단골 손님들이 참 반가워해 주세요. 재현 씨와 함께 장을 보러 가면 다들 환하게 웃어 주시죠. 순자 엄마, 요새 춤 가르친다면서요? 우리도 한번 배우러 가야겠어. 아이고, 김 선생님도 오셨네. 여기 뭐 좀 골라 드릴게요.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나요. 40년 전 이곳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가 떠오르죠. 그때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달라요. 새벽에 눈을 뜨면 기대감이 가득해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가
특히 수업이 있는 날이면 더 설레요. 재현 씨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아침 일찍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함께 복지관으로 가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요즘은 매주 토요일마다 재현 씨와 함께 댄스 공연을 해요. 복지관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초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즐기면서 해요. 우리를 보고 멋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특히 다른 어르신들이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시는 게 보여요. 날들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지난번엔 수연이가 자기 반 학생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교사가 된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엄마, 저는 우리 반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말해요. 그런데 정작 엄마의 꿈은 막았잖아요. 미안해요. 재현 씨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자 씨,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삶의 봄을 다시 가져다 준 거죠.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재현 씨가 저를 데리고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가셨어요. 우리의 춤을 녹화하고 싶다고. 순자 씨, 우리 이렇게 추억을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손주들이 보면 뿌듯해할 것 같아서요. 춤을 추는 동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저 이제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미연이가 그 영상을 보더니 울더군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춤을 그만두지 못하는지. 엄마한테서 빛이 나요. 시장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유튜브에 우리 영상이 올라갔다고. 옛날 단골들이 다들 봤다면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재현 씨와 함께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우리만의 작은 댄스 스튜디오를 여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춤도 배우고 이야기도 나누고.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날들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죠.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제가 학교에서 홍보도 해드릴게요. 재현 씨의 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부동산도 알아보고 인테리어도 상담해주고. 우리의 꿈이 이제는 가족 모두의 꿈이 되었어요. 6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스튜디오 오픈 날이었어요. 실버 댄스 스튜디오,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고 이름 지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시장 상인들, 복지관 회원들, 그리고 새로운 분들까지. 재현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순자 씨, 우리가 해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40년 전 채소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달라요. 제 옆에는 재현 씨가 있고 가족들의 응원도 있고 새로운 꿈을 위해 달려가는 제 모습이 행복해요. 스튜디오를 시작하고 나서 매일이 새로워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업이 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계세요. 78세의 김영자 할머니. 남편분과 사별하고 3년간 집에만 계셨대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말씀도 없으시고 표정도 어두우셨는데 이제는 춤추실 때 제일 환하게 웃으세요. 지난주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순자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재현 씨는 남자 수강생들을 맡아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재현 씨가 친형처럼 챙겨주시니 다들 좋아하세요. 우리 스튜디오가 이제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반에 오시는 박영수 할아버님이 갑자기 춤추다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일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재현 씨가 더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수업 전에 혈압도 체크하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도 더 늘리고 딸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줘요. 미연이는 의사니까 간단한 건강 체크도 해주고 수연이는 티타임 때 도움을 주죠. 그러다 보니 우리 스튜디오가 단순한 댄스 교실을 넘어서게 됐어요. 이제는 어르신들의 쉼터가 된 것 같아요. 춤추기 전에 건강 체크도 하고 수업 후에는 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특히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작은 발표회를 해요. 가족들도 초대하고 간단한 다과도 준비하고 그날만큼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40년 전 제가 처음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 도와주셨던 김영희 언니. 순자야, 너 정말 달라졌다. 그때는 매일 울면서 장사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빛이 나네. 재현 씨가 커피를 대접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군요. 김영희 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순자가 말이야, 처음에는 무도 제대로 못 골랐어. 손님들이 와도 겁부터 내고. 내가 며칠을 붙잡고 가르쳤지.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스튜디오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시더니 언니가 그러시네요. 순자야, 너 이제 진짜 행복한 거 맞지?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 오면 재현 씨가 이미 와 계세요. 바닥도 닦아놓고 음악도 준비해놓고 순자 씨,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인사를 들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할 때는 매일이 고단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설레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국 실버 댄스 대회. 우리 스튜디오 회원들과 함께 나가보자고. 처음엔 망설였죠. 하지만 재현 씨가 그러더군요.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더 늦기 전에 도전해봐요. 수강생분들도 모두 찬성하셨어요. 이제 매일 아침 일찍부터 연습이 시작됩니다. 힘들 법도 한데 다들 웃으면서 하시는 게 신기해요. 선생님, 우리도 이제 꿈이 생겼어요. 전국 실버 댄스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 스튜디오가 더 활기차졌죠.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아침 연습을 가장 먼저 나오세요. 허리가 좀 불편하신데도 매일 2시간씩 연습하시죠. 박영수 할아버님도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재현 씨가 안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춤이래요. 시장에서 일하던 모습,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살던 시절, 그리고 이제 다시 찾은 행복까지. 날들도 매일 들여다봐요. 미연이는 틈틈이 와서 건강 체크해주고, 수연이는 의상을 디자인해준다고 하고, 어머니, 이제 제가 이해해요. 왜 그때 춤을 못 놓으셨는지. 이게 단순한 춤이 아니었네요. 대회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달라졌어요. 매일매일 수없이 연습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힘든 줄 모르겠어요. 어제는 재현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 우리 이번 대회가 끝나면 결혼하면 어떨까요? 순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67세에 찾아온 프러포즈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4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함께 춤추고 함께 늙어갈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깜짝 놀라더니 축하해줬어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 행복해지시는 거네요. 대회 당일이 밝았어요. 우리 스튜디오 회원 20명이 다 함께 무대에 섰죠. 들어가기 전 재현 씨가 모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자예요. 이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잖아요. 우리의 무대는 인생의 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시장에서의 삶, 외로움,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했죠. 김영자 할머니가 앞줄 중앙에서 춤추실 때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78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춤이었거든요. 대상은 못 받았지만 우리는 특별상을 받았어요.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라는 상이었죠.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이 그러시더군요. 춤이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복지관 강당에서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스튜디오 회원분들이 축하 공연을 해주셨어요.
김영자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준비한 특별 무대였죠. 결혼식 때 제가 입은 드레스도 특별했어요. 화려한 웨딩 드레스 대신 댄스복을 개조해서 만들었거든요. 재현 씨도 춤추기 편한 정장을 입으셨죠. 첫 춤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탱고였어요. 음악이 흐르자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재현 씨 손을 잡고 있으니 40년 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큰딸이 축사를 해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요. 새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이후 우리의 일상이 더욱 특별해졌어요. 아침이면 함께 스튜디오로 가고 저녁이면 함께 집으로 돌아오죠. 특히 주말이면 재현 씨의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요. 이제는 정말 큰 가족이 됐죠. 손주들은 재현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고 스튜디오도 더 커졌어요. 이제는 주변 복지관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재현 씨가 그러시더군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나 봐요. 며칠 전에는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어요. 67세의 늦은 사랑, 그리고 댄스 스튜디오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40년 전 남편을 잃고 시장에서 첫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송을 보고 전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 복지관에서도 우리처럼 실버 댄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재현 씨가 제안했어요. 순자 씨,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춤도 가르치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지방으로 나가요. 대전, 대구, 부산. 그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우리와 똑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지난주 부산에서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나이에도 봄은 있어요.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알겠어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찾아가는 댄스 교실을 시작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죠. 요양원도 다니고 재활병원도 찾아가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중풍으로 쓰러지신 우울증을 앓고 계시던 이상득 할아버님이에요. 처음엔 휠체어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이셨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조금씩 움직이세요. 재현 씨가 그분을 특별히 더 챙기세요. 본인 아버님이 생각나신다면서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는 그분이 계신 병원으로 가요. 선생님들 덕분에 살맛이 나요. 이제는 빨리 나와서 스튜디오에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의 활동이 입소문이 나면서 지원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해주겠다고.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옛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당신도 혼자가 되셨대요. 순자 씨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 나도 용기가 생겨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스튜디오가 이제는 단순한 댄스 교실이 아닌 것 같아요. 상처받은 마음들이 모여 치유되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채소를 골라드리던 손길로 이제는 춤을 가르쳐드리고, 재현 씨는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전국의 실버 댄스 교실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발전해가는 그런 모임이요. 재현 씨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시작이 이제는 큰 물결이 되어가고 있나 봐요. 어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스튜디오 1주년 기념 행사였죠. 1년 전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전국에서 실버 댄스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서울, 부산, 대구,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오셨어요. 우리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움직임이 될 줄은 몰랐죠. 재현 씨가 준비한 특별 무대가 있었어요. 우리 스튜디오 회원분들과 함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죠. 봄처럼 설레는 첫 만남,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 가을처럼 풍성한 결실, 그리고 겨울처럼 깊어가는 사랑. 무대가 끝나고 김영자 할머니가 소감을 발표하셨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예뻐 보여요. 1주년 행사에서 더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재현 씨가 깜짝 발표를 하셨거든요. 전국 실버 댄스 네트워크 설립 계획을. 우리의 꿈이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나이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첫 회의도 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돕기로 했죠. 날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미연이는 의료 자문을 맡아주겠다고 하고, 수연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돕겠다고 하고, 우리 부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실버 댄스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죠. 67세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어요.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우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다고. 실버 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더 큰 공간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됐죠. 재현 씨는 벌써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세요. 단순히 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악 치료도 하고 미술 활동도 하는 종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요. 김영자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우리가 이제는 문화예술인이 된 거예요?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우리는 변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채소만 팔던 제가 이제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니.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스튜디오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재현 씨가 쓰러지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말기암이라고. 재현 씨는 저에게 이미 알고 계셨다고 고백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순자 씨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으니까. 지금도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 가요. 하지만 이제는 재현 씨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늘 준비해 두시던 음악도 따뜻한 차도 없어요. 재현 씨가 떠나고 처음 며칠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전화가 올 것만 같고 스튜디오 문만 열리면 그분이 서 계실 것만 같고 병원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순자 씨, 우리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요. 그때는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장례식장에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다 오셨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저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재현 선생님. 이제 스튜디오는 텅 비어 보여요. 음악은 그대로고 사람들도 그대로인데 재현 씨가 없으니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딸들이 걱정돼서 매일 들여다봐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하지만 전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가 재현 씨의 마지막 흔적이니까. 재현 씨가 떠난 뒤 처음으로 스튜디오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의 춤복이 그대로 걸려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수강생분들이 오셔도 이제는 웃을 수가 없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오셔서 저랑 같이 앉아 계시기만 해요. 말 없이. 그저 재현 씨가 늘 서 계시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딸들이 결국 스튜디오를 정리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오면 재현 씨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그분의 마지막 향기가 남아있는데 어제는 꿈에서 재현 씨를 만났어요. 늘 하시던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순자 씨, 이제 그만 울어요. 당신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깨고 나니 베개가 젖어 있더군요. 67세에 찾아온 행복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매일 병원에 가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재현 씨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병실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워 계셨던 침대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요.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봐요. 어떤 분은 다가와서 이러시더군요.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환자분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재현 씨가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 이 공간을 떠나면 정말 그분을 잃는 것만 같아서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어요. 수강생분들이 계속 오시겠다고 했지만 전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재현 씨 없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매일 밤 술을 마셔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일인데 이렇게라도 해야 잠이 드네요. 딸들이 걱정되는지 저를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해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말은 듣지 않았는데 밤마다 재현 씨 사진을 보면서 술을 마시니까 그런가 봐요. 큰딸이 와서 술병을 치우려고 하길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라도 없으면 난 죽어! 이것만이 재현 씨 생각을 잊게 해주는데. 작은 딸은 매일 전화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가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잖아요. 맞아요. 남편 잃고 40년을 살았는데 재현 씨는 겨우 1년도 함께하지 못했네요. 이게 더 아픈가 봐요. 꿈 같은 행복을 맛보고 잃어서 그런가. 이제는 시장에도 못 가요. 예전 단골들이 재현 씨 물어보실까봐, 그분들 앞에서 또 무너질까봐. 오늘은 재현 씨 생일이에요. 스튜디오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분이 늘 서 계시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밤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셨나 봐요. 길에서 쓰러진 걸 시장 사람들이 발견했대요.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간 상태가 심각하대요. 큰딸이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엄마, 제발. 이러다 따라가시려고요. 저희는요. 하지만 전 이제 지쳤어요. 40년을 버텼는데 이번엔 버틸 힘이 없네요. 재현 씨가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간호사가 링거 놓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손이 얼마나 떨리시는지 이러시다 정말 큰일 나세요. 오늘은 재현 씨 100일이에요. 퇴원하자마자 왔어요.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있었네요. 수연이가 와서 우산을 씌워줄 때까지 비가 오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소주를 한 병씩 사서 무덤에 부어드려요. 생전에 좋아하셨거든요. 간 때문에 병원에선 술을 못 드셨는데 이제라도 실컷 드시라고 김영자 할머니가 찾아오셨다가 놀라시더군요. 순자 씨, 이렇게 말라서야 재현 선생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다리가 떨려요. 재현 씨랑 처음 만났던 복지관도 못 가겠어요. 이제는 약에 의존해서 겨우 잠들어요.
간이 더 나빠졌대요. 의사가 6개월, 길어야 1년이래요. 엄마, 제발. 하는 딸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기쁘기만 해요. 재현 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 앞에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옆 묘지에 정묘 오셨던 분이 발견하셨대요. 이제는 입원실이 제 집이 된 것 같네요.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3개월. 간경화가 너무 심하대요. 딸들이 울면서 매달리는데 전 이상하게 평온해요. 재현 씨를 만날 날이 가까워져서 김영자 할머니가 병문안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순자 씨, 우리가 다시 만나면 또 춤추게 될까요? 오늘은 꿈에서 재현 씨가 와서 춤을 청하셨어요. 탱고, 우리가 처음 배웠던. 그런데 깨고 나니 온몸이 아프네요. 더 이상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간호사가 링거 바꾸면서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편히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탄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재현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자 씨, 우리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요. 그때는 시장 골목에서 장사하지 말고 처음부터 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요. 이제 저도 그 약속을 지키러 가요. 40년 동안의 시장 생활, 그리고 재현 씨와의 짧았던 1년, 모든 게 꿈만 같네요. 딸들에게는 미안해요. 또 혼자 남겨두고 가게 되어서. 하지만 이번엔 정말 힘이 없어요. 재현 씨를 만나면 우리의 마지막 탱고를 마저주고 싶어요. 김영자 할머니, 이제 스튜디오 문을 다시 열어주세요. 우리가 떠난다고 춤이 멈추면 안 되니까.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또렷이 보이는 게 있어요. 재현 씨가 내미는 손. 마지막으로 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미연아, 수연아, 미안하구나.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가버렸어. 하지만 이번엔 용서해 주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몸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재현 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67세에 찾아온 늦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잃고 떠나신 이야기. 오늘 밤 우리 모두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순자 할머니와 재현 선생님은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탱고를 추고 계시겠지요.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